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브님. 네, 안녕하세요, 쌈무님. 오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루브님. 어떤 네. 이야기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루브님 이야기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골 조부모님 댁 뒷산이 다른 집 사람들의 조상을 모신 선산이었어요. 오, 10개 정도의 무덤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겨울에 비닐 포대자루에 앉아서 썰매를 타기 아주 좋은 곳이었어서 음, 겨울마다 사촌 형제들과 제가 썰매를 타곤 했었어요. 네. 그러던 이제 어느 겨울날 제가 아마 10살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한창 사촌들과 썰매를 타고 놀다가 이제 한 무덤의 봉분을 제가 보았는데 무덤 봉분의 한 부분이 좀 흙이 갈라지고 살짝 무너져 내린 것이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호기심도 많고 또 직접 건드리고 막 해보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들이 의례 그렇듯이 이제 이상한 것, 신기한 것을 보면 가까이 가서 살펴보다가 건드리는 것처럼 저도 무덤 가까이 다가가서 갈라진 흙을 발로 더 파봤어요. 발로 파봤다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발로 더 파보니까 스르르르 하면서 흙이 좀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음, 또 마침 이제 주변에 기다란 대나무 장대가 하나 있는 걸 보았는데 아마 산 주변에 있던 감나무의 감을 따다가 버린 대나무 장대 같았어요. 오, 근데 그때 그걸 보고 드는 생각은 이거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대나무 장대를 주워서 무덤의 갈라진 부분에 끼우고 삽으로 땅을 파듯이 쑤셔대고 파내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이걸 쑤시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한 채로 이제 한쪽 무너진 흙을 계속 파내던 제 모습이 좀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지금도. 허, 한참을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제가 쑤시고 파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같이 놀던 사촌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루브야, 너 뭐해? 그러면 안 돼. 그 목소리를 듣고 이제 제가 누나를 보는데 깜짝 놀란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는 누나를 보니까 그때서야 제가 이제 뭔가 잘못됐구나 어, 그런 걸 느꼈어요. 예? 누나의 다급한 손짓에 이제 제가 무덤에서 내려오고 음, 누나는 이제 제 허리와 머리를 잡고 무덤에 대고 고개를 숙이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음, 그래서 같이 죄송하다고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제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제 좀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쵸. 썰매를 타고 놀던 아이가 갑자기 무덤에 가서 살펴보더니 그 옆에 대나무 장대를 줍고 또 무덤에 다시 올라가서 온 힘을 다해서 무덤을 찌르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그쵸. 끔찍하네요, 뭔가. 마치 뭔가에 홀려서 한참을 무덤을 쑤시고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행동이 분명한데도 무서운 기분이 들곤 해요. 어, 제가 또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음, 또 한편으로는 무덤에 묻혀 계신 그분이 기분 나빠하진 않았을까 죄송한 마음도 당연히 들고요. 음.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고 그렇게 여러 번 고개를 숙여가며 인사를 했으니 괜찮은 걸까 정말? 아무 일 없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어.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야,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소름 끼치는데, 자, 그러면 그 무덤 주변은 다시 이렇게 흙으로 다독여 드린 거죠? 예, 사죄도 드리고 미약하게나마 다독여 어. 드렸고요. 야,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예, 뭔가에 씌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지금 떠올려 보면은 제가 왜 그랬을까가 사실 이해가 안 되면서 좀 음, 그런 오싹한 기분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10살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 능력은 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에 씌었다 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또 들어보죠. 보통 저희가 어릴 때 곤충을 잡기도 하고
또 잡은 곤충을 죽이는 놀이를 하곤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방학 숙제로도 있었죠. 곤충 채집. 예. 근데 제가 10살 여름에 저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음. 그 여름에는 유난히 많은 곤충을 잡았었어요. 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제 친구하고 만나면 해가 질 때까지 곤충 채집을 했었는데 곤충 채집에서 그친 게 아니라 잡은 곤충을 모두 죽였습니다. 에? 다양한 방법으로 죽였는데요. 네. 잠자리는 날개를 찢은 뒤에 개미를 잡아 먹이다가 몸을 찢어서 죽이고, 호. 방아깨비는 뒷다리를 잡으면 방아를 찢거든요. 네, 맞습니다. 점프를 하려고. 음. 예. 방아를 계속 찢게 하다가 맥가이버 칼에 뉘운 뒤에 작두처럼 목을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요. 호.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판관포청천이라는 드라마에서 작두로 죄인을 참형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그게 인상 깊게 머리에 남아서 따라 했었던 아. 기억이 나요. 판관포청천. 네. 예. 또 사마귀는 똥구멍을 라이터불로 지지면 연가시가 나오거든요. 또 그러면 그 연가시를 불로 지져 죽인 뒤에 다시 사마귀를 발끝부터 불로 지져 죽였어요. 네. 그 중에서 저하고 친구가 제일 즐겨하고 재밌어했던 놀이가 있었는데 매미를 실로 묶은 다음에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가 꺼내기를 반복하면은 매미가 물을 먹고 맴맴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그 당시에는 너무 재밌고 기분이 좋았던 그런 놀이였습니다. 기분이 좋았다니. 네. 그러다가 이제 매미가 지쳐서 소리를 내지 않게까지 되면은 실을 풀고 변기에 버린 다음에 물을 내리고 죽이고 예, 이렇게 많이 곤충들을 죽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나쁜 행동이죠. 학살간데요, 거의?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즐겁게 해지는 줄 모르고 친구하고 하던 놀이였어요. 그러던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네. 같은 반 여자아이가 신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울면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저는 그렇구나 하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집에 왔는데 이제 집에 와서 빈집에서 혼자 밥 차려 먹고 TV 보며 놀고 있었어요. 이제 한참 TV를 보고 놀고 있다가 TV에서 하는 만화가 모두 끝날 때쯤 됐는데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학교에서 여자아이의 신발 가방을 숨기지 않았느냐면서 질문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선생님은 제가 오늘 입었던 하얀 티셔츠를 입은 아이가 신발 가방을 다른 층 화장실 변기에 숨기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아니라고 저 그런 적 없어요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은 너 맞지 않느냐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계속되는 선생님의 추궁에 어리니까 저도 이제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 됐는데 그때쯤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셔서 울고 있는 저를 보신 거죠.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달려오셔서 제가 들고 있는 전화기를 낚아채고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서 어머니는 놀라시고 또 화나시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과 이제 언쟁을 하셨죠. 저는 그 옆에서 이제 울음을 그쳐가면서 내가 정말 그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기억이 없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의 말을 믿지는 못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말투로 알겠다고 하시면서 통화를 마치시더라고요. 찜찜하게, 그죠? 예, 맞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같이 곤충을 죽이던 그 친구에게 나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 심각하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죽인 곤충들이 저주하는 걸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그쵸. 예, 그 전까지는 뭐 곤충 괴롭히고 죽이고 즐거워하던 제 모습이 그거 잘못됐던 거였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운 감정이 막 들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는 뭐 곤충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뭐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의문이 드는 게요, 사모님. 네. 그 여자아이가 잃어버렸다던 그 신발은 그 신발 가방이죠. 네. 그 신발 가방을 누가 숨긴 걸까요? 그러게요. 그 신발 가방에도 미스테리다. 선생님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다그치는 거 보면 뭔가 루브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아이들이 종종 자기가 한 행동을 잊어버리고, 물건이 없어졌어요. 다시 나타났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숨겨놓고, 정말 잊어버린 걸까? 예, 그때 당시에 루브님도 어떤 확신이 없었던 거네? 그렇죠. 또 아니면은, 하얀 티셔츠를 비슷하게 입은 다른 아이가 숨겼을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근데 왜 하필 그 변기통일까요? 그러니까요. 매미의 저주 아닙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10살 때 지금 첫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 둘 다 10살 때인데 10살 때 참 뭐에 씌었던 것처럼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네. 무섭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할아버지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분의 특징이 이제 폭행과 폭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폭행을 하는 방식이 흔히 훈육하는 회초리 가져와 몇 대 맞을래? 이런 식이 아니고 네. 한번 화가 나시면 주변에 잡히는 어떤 물건이든 사용해서 폭행을 하는 선생님이셨어요. 제 기억에 마치 성룡 영화에서 주변 사물을 이용해서 막 때리는 그런 액션을 보는 것 같은 폭행이었습니다. 그 정도로요? 예. 심각했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이 시작했는데 교과서를 늦게 꺼내면 그 늦게 꺼낸 책으로 머리를 맞고 급식 시간에 줄 서 있는데 아이들이니까 손수건을 빙빙 돌리고 있으면 그 손수건을 낚아채서 이게 재밌냐면서 목을 조르고. 목을요? 예. 미쳤나 봐. 또 이제 청소 시간에는 아이들이 빗자루랑 쓰레받기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빗자루를 뺏어서 전신을 난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폭행을 하시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촌지를 주지 않으면 강도하고 빈도가 더 강해졌었고요. 나중에 알게 되기로는 폭행을 점점 아이에게 심하게 하면 부모님이 학교에 따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학부모에게서 촌지를 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폭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미친놈이네. 다행히 또 그런 무서운 선생님이 담임이었지만 저하고 정말 친한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반에. 네, 이제 저까지 4명이었는데 저희가 항상 같이 다니면서 웃고 떠들고 또 이제 선생님한테 말썽 부렸다고 많이 얻어맞고 예, 그러곤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학교 후에는 4명 중에 집이 비어있는 친구네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일이 저희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다른 날과 비슷하게 이제 선생님께 얻어맞고 하교하고 빈집 친구 집에 모였는데 그날따라 이제 저희가 담임 선생님 너무 싫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한참 그날따라 길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본 TV 영화에서 저주를 하던 장면이 생각나서 야, 우리 말로만 이러지 말고 우리 담임 선생님 한번 저주해보자 라고 말을 꺼냈어요. 네. 그 저주하는 영화의 장면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친구들이나 저나 방법도 몰랐는데 제 마음만큼은 4명 다 진심을 다해서 선생님 정말 싫다. 저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저하고 친구들이 나름의 의식을 시작해봤습니다. 어떻게 했죠? 먼저 한 아이가 종이에 육망성을 그리고요. 다음 아이가 육망성 가운데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한 아이는 모서리마다 불꽃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 4명의 아이가 다 같이 종이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아이가 용망성 모서리마다 불꽃 그림마다 응.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이고 최대한 종이가 다 탈 때까지 4명이 붙잡고 있다가 뭐 금방 제가 되더라고요. 그거 제가 돼서 이제 떨어진 종이를 보고 나니까 4명이 서로 쳐다보면서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뭔가 같이 이루었다 뭐 이런. 예. 음. 그리고 웃음 속에 이게 되겠어?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 또 이게 뭔 짓이야? 라는 유치한 마음도 있었고요. 예. 또 저희가 함께 나쁜 뭔가를 했다. 공범이 됐다 우리는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나름의 우리가 복수를 했다. 이런 통쾌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 된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아파서 학교를 못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 얘기를 이제 듣자마자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친구들이 눈이 마주치면서 놀란 토끼 눈이 된 거죠. 예, 그쵸. 그래서 쉬는 시간에 모여서 야, 우리 어제 저주가 효과가 있었나 봐. 야, 이게 진짜 됐다고? 야, 무서운데? 야, 근데 통쾌하지 않아? 오? 에이, 설마 그것 때문이겠어? 뭐 이런 호들갑들을 떨면서 한참 막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렇게 또 그날이 지나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선생님이 또 나와서 다시 예전처럼 폭언, 폭행이 난무하는 교실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훈계 차원을 넘어선 이제 폭언과 폭행, 또 이제 촌지 요구, 이런 거에 지친 어느 학부모가 교육청에 이 담임 선생님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지역에 이제 교육감까지 직접 저희 학교에 와서 감사를 했고, 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1학기까지만 수업을 맡고 이제 물러나게 됐고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셨기 때문에 곧 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와, 얼마나 많이 받아먹었을까. 그렇죠. 저하고 친구들의 저주 장난이 이 할아버지 선생님의 퇴직까지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그날 이후로 이제 뭐 남을 저주하거나 그와 비슷한 장난이나 이런 걸 해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느낀 거는 네. 정말 순수하게 온 진심을 다해서 저주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때 결론적으로는 뭔가 통했다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저주가. 예,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주를 하면 그 저주의 몇 배로 자신한테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절대 저주 같은 건 하지 맙시다.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다음 이야기는 제가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예요. 네. 제가 지내던 부대에서 제가 머물던 이제 내무실에 건너편 내무실에 귀신 보는 선임이 있었는데요. 오, 거기도 있었네요. 어느 부대나 있다는 귀신 보는 선임에 대한 얘기인데 하도 많으니까요, 사람이. 네. 네, 제가 이제 귀신 보는 선임을 A 선임이라고 할게요. 네. A 선임은 저보다 3달 위의 선임으로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네. 이분의 이제 딱 하나 문제가 귀신을 본다는 거. 그리고 그냥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는 것에 공포를 느껴서 군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A 선임하고 경계 근무를 섰던 다른 선임이 있었는데 근무를 쓰다가 갑자기 A 선임이 경계 근무 초소 입구를 보면서 여기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눈을 떼지를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근무자가 나타나서 교대할 때까지 계속 초소 입구만 보면서 이제 같이 있던 선임은 무서우니까 너 그러지 마라 건드리고 화를 내고 해도 반응 없이 계속 초소 입구만 봤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다. 네. 근데 그게 무언가를 분명 보고 그랬을 텐데 그게 뭐였는지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 얘기에 대해서 물으면 입을 그냥 닫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불침번 중에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서 멍하니 있다가 멍하니 있으니까 당직사관한테 또 혼나고 또 밤에 귀신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다음날 훈련하다가 뭐 다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밤에 왜 귀신 때문에 못 잤냐고 물어보니까 귀신이 계속 말을 걸면서 자기를 안 재웠다. 헐.
네,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선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네, 그래서 선임들의 갈굼도 많이 받고 또 본인 스스로도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그게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 군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다가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잘 치료를 받았는지 부대에 복귀를 하게 되었어요. 저하고 있었던 일은 이제 복귀한 다음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A 선임이 저하고 입대월이 뭐 3개월 차이 가까우니까 관계도 좋았고 또 이제 본인도 복귀하면서 열심히 군생활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복귀 후에 다시 경계 근무를 서게 됐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부대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그쵸. 사람이라도 네. 그쵸. 경계 근무를 세우게 됐는데 이제 A 선임이 부사수로서 몇 번 경계 근무를 섰는데 뭐 별탈 없이 마치니까 부대에서도 이제는 A 선임을 사수로 또 저를 부사수로 해서 경계 근무를 한번 서봐라 하고 경계 근무에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근무 시간은 새벽 4시부터 6시. 보통 말번초라고 하는 경계 네. 근무였습니다. 네. A 선임이 귀신 본다는 이 얘기는 그 사람 앞에서는 뭐 사람들이 안 하지만 뭐 모든 부대원들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A 선임하고 그러니까 경계 근무는 서기 싫다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근데 저는 짬이 안 되니까 그쵸. 두려움도 가지고 또 호기심도 좀 가지고 같이 경계 근무에 투입이 됐어요. 네. 그런데 막상 A 선임하고 근무를 섰는데 뭐 별탈 없이 그냥 근무가 끝나가더라고요. 네. 교대 근무자도 와서 이제 인수인계도 하고 A 선임하고 같이 이제 신고를 하러 상황실로 발걸음을 막 옮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실 앞까지 와서 국기계양대 옆에서 경계 근무 후에는 탄알집 반납을 위해서 안전검사를 하니까 안전검사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연병장에는 이제 저희가 말번초여서 아침 점호를 위해서 모든 병력들이 집합해 있었고 그쵸. 국기계양대에는 또 이제 옆중대 아저씨가 국기계양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하고 A 선임이 안전검사를 딱 시작했죠. 탄알집 제거, 요리새 대고정, 조정관 안전, 약실 확인 이상무, 요리새 후퇴 전진, 어깨 위에 총, 조정관 단발, 사격. 빵? 그쵸. 빵이요? 빵이 왜 나죠? A 선임 총에서 이제 탄이 발사되는 소리가 쫙 울려 퍼진 거예요. 헐. 안전검사 하면 약실 확인했으니까 총기에 탄약이 없어야 되는데 탄이 나간 거죠. 미쳤다. 큰일 날 뻔했네. A 선임 얼굴은 순식간에 사람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외치면서 A 선임 주변에 떨어져 있는 탄피부터 찾아야겠다 이 생각에 탄피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황실에서 이제 당직사령이 총소리 듣고 뛰어나오고 뒤이어서 간부들이 뭐 욕하고 뭐냐 소리 지르고 또 연병장에 나 있는 모든 병력들은 뭉성대면서 이제 아침 점호가 난장판이 되었죠. 그 난장판 속에서 이제 아침 점호는 뭐 간단히 인원 파악만 하고 끝났고요. 전 병력이 그대로 동원돼서 주변에 탄피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게 1시간이 지나도 탄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야? 그럼 이제 아침 점호부터 1시간 지났으면 또 밥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군대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냥 들어가라, 밥 먹으러 가라. 해산했죠. A 선임은 흑빛이 된 얼굴로 계속 있다가 저하고 이제 근무 끝났으니까 내무실은 가야 되니까 둘이 같이 내무실 앞까지 가서 헤어졌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어두운 얼굴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며칠 뒤에 A 선임은 다시 또 부대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군병원에 재입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의가사제대를 판정받고 정신질환으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네. 이제 나중에 좀 전해 들었는데 전역 후에는 별탈 없이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해준 선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생활 힘들지 나오면 사회는 더 힘들어. 사회가 더 힘들다고? 네. 뭔가 그 A 선임이 군대의 어떤 터랑 뭔가 안 맞았던 거 아닐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뭐 제대하고 나서는 뭐 무탈하게 네.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들었죠. 오, 천만다행이네. 뭔가 그 군대의 어떤 그 기운에 눌렸다 해야 되나? 왜 그 집터나 어떤 예, 터가 안 맞아서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많은 이야기, 네,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루브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